안녕하십니까, 주식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 23일부터 있는 일정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키메스 2023인데요. 이 일정은 바로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정은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고요. 코엑스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가하실 분들은 가서 많은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들은요, 일단 여러가지 섹터의 기업들이 참가하는데요. 일단 국내외에 있는 1,300여 개의 첨단 의료기기, 병원 설비, 의료정보 시스템, 헬스케어, 재활기기, 의료용품 회사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하니까 많은 볼거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아마 로봇, AI 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병원 설비나 의료기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기준으로 나눈 건 한 6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헬스케어 분야고요. 두 번째는 의료정보, 세 번째는 피부미용, 네 번째는 진단기기, 다섯 번째는 AI 융합갑 솔루션,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타로 나눠집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헬스케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바디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외에 셀발스 헬스케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두 개 기업들의 위치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기기인 시젠과 휴마시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역시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뷰노, 디알텍, 드래곤플라이 이 세 개 기업과, 그리고 의료정보에 속하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지케어텍, 그리고 피부미용에 속하는 클래시스, 루트로닉, 하이로닉, 이루다비올, 네, 이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노레이라는 기업이 영상진단 분야에 속합니다. 영상진단 분야는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분야인 거 아시나요? 그 가운데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작은 회사는 제노레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기업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트레이딩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걸러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의료정보에 있는 비트컴퓨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2023년 2월 초에 이제 조정을 시작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는 121선인가요? 네, 여기 121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즐겨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격도, 슬로우 스토캐스틱, 심리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개 중 2개에서 이제 침체 구간을 벗어나서 본격적인 반등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간,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 구간, 이렇게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락 추세를 마저 돌파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으나 충분히 어느 정도 시도는 해볼만 하다 생각을 하고요.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정이 있는 만큼 일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역시 비슷하게 2월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돌파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크게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여기서 지금 침체 구간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더군다나 상승할 때 항상 21선 위에서 이제 캔들을 유지 좀 좋은데 21선 위로 지금 올라와준 모습이라서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락 추세마저 돌파를 해주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유비케어가 상승했을 때 저항이 될 수 있는 라인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이 정도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라인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지지도 받았으면서 내려가고 나서 반등을 할 때는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저항선으로 잡았고요. 유비케어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더라도 7,600원 주변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물론 큰 상품을 갖다가 혁신적인 걸 발표하지 않으면 저기까지 안 오고 짧게 약수익을 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인성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성정보는요, 오늘 6%대 상승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때
이렇게 장대양 음봉이 있으면서 거래량이 실렸는데 여기서 아마 매물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구간 모두가 다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정보는 지금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앞에 뭐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와 다르게 인성정보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는 좀 해볼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장대 음봉이 걸려있는 2670원 이 라인을 갖다가 돌파해주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장기평선도 이제 캔들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인성정보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케어텍인데요. 이지케어텍 역시 이지케어텍은 최근에 3월 초에 한 번 더 고점을 찍고 나서 거래량을 갖다 급감한 상태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형성했으나 이 부분을 최근에 돌파했죠. 그리고 장기평선인 242평선의 지지도 함께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 이격도와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침체 구간에서 탈출하거나 침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지케어텍은 지금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붕 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 라인은 이 구간입니다. 바로 26,500원 정도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이탈하고 나서 반등할 때 한번 밀렸었고요. 그 다음 반등할 때도 한번 밀렸다가 재돌파하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지지받고 한 번 더 지지받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케어텍이 반등을 해서 상승할 경우에는요. 이전 전고점 부근인 35,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는지도 지켜보면 되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맞은 자리인 만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료정보 관련 기업들 4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피부 미용기기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에서는 클래시스는 생각보다 별로였고요. 루트로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루트로닉도 그닥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닌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5일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다시 21선 위로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이라서 저 부분을 돌파하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에서 반등을 해줬다. 한 번, 두 번에 걸쳐 추세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3월이 아니죠. 2월 28일 네,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인 25,400원 이 부분을 갖다가 돌파하고 이 위에서 캔들이 형성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캔들이 형성된 이후에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사실 여기 고점에서 또 한 번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루트로닉은 크게 상승하기가 당분간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 기간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로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로닉은요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네요. 충분하게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한 두 달 가까이 받은 상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침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최소 5%라도 반등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이로닉 같은 기업에서 이렇게 보조지표상 침체 구간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여기 121선에서 지지를 받은 종목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241에서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저항 구간이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하필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12월 21일, 22년 12월 21일에 장대 양봉 종가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 구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8,200원에 또 추가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파해도 이런 구간에서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이로닉은 돌파를 해도 계속 저항이 나오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루다를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이루다는 최근에 이 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긴 박스권을 돌파하고 예전에 전고점을 갖다가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을 했고요. 이 상장일이 아니라 상장일까지는 못 갔으나 그래도 한 8,000원대까지 오고 이 구간을 돌파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 이루다는 회사도 괜찮지만 다만 개인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신용이 많이 높더라고요. 신용 비율이 많이 높은 기업이라서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용 비율이 예전에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은 5%대까지 그래도 좀 준수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 역시도 최근에 침체 구간을 탈출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이평선에서도 지지받은 것이 긍정적이다. 여기서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죠.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5일선 위로 캔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루다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 전고점 부분에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도 좋다. 네, 불안하다면요. 다만 이 거래량이 크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크게 나온 게 없는 만큼 나중에 매수세가 붙으면 추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올을 살펴볼게요. 비올도 최근에 여기서 지금 이격도와 심리도 두 개가 침체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사실 비올이 대장 종목이었죠. 최근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구간에서 추세를 이탈하냐 마느냐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올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 신용 비율이 많이 쌓였는데 네, 지금도 8%대 신용 비율이네요. 개인적으로 신용 비율이 이제 5%가 넘어가면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 같이 많이 올라 있는데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비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뷰노, 디알텍, 드래곤 플라이가 있는데 뷰노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신고가는 아니네요. 여기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여기서 장기간에 형성된 어느 정도 저항대가 곧 도착한다. 그래서 여기 저항대가 조금 더 일찍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저항대가 도사릴 수도 있고요. 지금 꼬리에서 두 번 막혔죠.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의 싸움인데 이만큼 지금 저점 대비 이제 2배 이상 오른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R텍 한번 볼게요. DR텍도 네, 저점 대비 2배 올랐으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일어나시나요? 여기서 상승 1파, 2파, 그리고 3파, 그리고 지금 조정 2파, 마지막 이제 상승 5파가 나올지 조정 4파까지 나왔는데 이제 상승 5파까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21선을 갖다가 살려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크게 거래량도 이탈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래량을 이탈한 모습이 있으나 그래도 계속 반등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아직은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만약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 5파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자리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R텍은 보유자 영역이고 만약에 추가 급등을 할 경우 보유자들은 정리하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인데요. 드래곤플라이는 제가 알기로 완전 개잡주입니다. 네, 너무 잡주고요. 잡주라서 그런지 이렇게 주가도 하염없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락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을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서 과연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기업도 좀 생각보다 정직한 게 과거에 보면 이런 구간이 이 침체 구간 탈출할 때였는데 여기서 그래도 몇 %라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도 이 구간을 갖다가 탈출하면서 과열권까지 가면서 또 이 추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체 구간은 또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도 침체 구간을 탈출할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해준 모습이었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 드래곤플라이도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계속 침체 구간에 있을 때마다 사면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런 드래곤플라이가 최근에 또 이 침체 구간을 탈출하면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큰 비중은 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큰 비중은 못 실더라도 재미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키메스를 할 때쯤 되면 아마 감사 보고서도 다 제출이 완료가 될 테니까 아마 큰 이슈는 그런 회계적인 이슈는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키메스 2023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는 의료정보 관련 기업들을 갖다가 하는 거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도 뭐 추가로 뭐 궁금하신 기업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다음에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